그 어떠한 문제에 의한다 해도 일본이 한반도를 향해 공격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일본은 조건 없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민족의 사과와 역사 왜곡, 문화재, 자원 강탈 등등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대한 공격은 우리에게 자동 전쟁 선포와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쓸데없는 준동을 삼가하라. 그것이 독자의 반응이고 다음은 기사의 내용이다. 동해상에서 북한과 일본이 크게 부딪혔습니다. 북한의 사격에 일본도 맞대응을 하는 등 동해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보이는 그가 강력하게 북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언가 불빛을 본 일본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불빛으로 향합니다. 선원들 역시 단체로 불빛 쪽으로 향했죠.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항해하던 일본 선박을 향해 포탄이 날아온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화기에서 나온 불빛이 어둠을 순식간에 불태웠고 화들짝 놀란 일본 하야부사급 고속정은 중기관총으로 맞상대를 했습니다. 해상자위대 소속 미사일 고속정이 맞상대한 정체 불명의 함선은 알고 보니 북한 소속의 고속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고 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공격이 거센 상황이 아니었고 일본 고속정에 사격을 가한 뒤 바로 도망친 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북한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하죠. 일본 고속정이 공격당한 장소는 북한 고속정은 물론이고 초계함까지 자주 출몰하는 지역. 그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다고 합니다. 공격을 당한 곳은 바로 야마토다이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대화퇴 영유권 주장 부쩍 강화한 북일과 예견된 충돌. 이 지역은 일찍이 북한에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지에 해당하는 곳이기에 북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북이즈 불법 침입 일선박 쫓아 내일의 엄중주의 환기. 외무성 대변인 기자와 문답정 정당한 주권행사. 그들 입장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함이 들어온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찍이 지적한 바 있었죠. 하지만 야마토다이 지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에도 막부 시절부터 이곳에서 어업 활동을 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일이었죠. 독도 인근 대화퇴에서 벌어지는 남북한일 전쟁.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주장 따윈 무시하고 그 지역을 계속해서 자신의 땅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북선박, 대공미사일 19동해, 대화퇴 어장서 운항, 예측 불허 사태 우려, 경계 강화. 올해 5월 발생한 이 공격에 일본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지 않아도 올해 초까지 북한이 일본을 향해 ICBM은 물론이고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 보냈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도발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함선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 소식을 긴급하게 보내며 일본 북한 무장 고속정 침입 함의, 일본 내에서 일어난 이번 행위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고 발표. 이에 대응해 해상자위대 강화는 물론이고 선제적 조치까지 필요하다며 야마토다이 주변은 일본이 관할하는 곳이라는 말과 함께 북한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북한이 이 근처에 고속정을 보낸 것은 올해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미우리 북한 고속정 8월 말 일본 이즈네 어장서 목격. 예견됐던 일단 속선 북어선 대화퇴 충돌. 과거에도 여러 번 이곳에 고속정을 보내 일본 어선은 물론이고 한국 어선들까지 위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상자위대 소속 고속정을 선제 공격하면서 유달리 일본에게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북한 고속정 일본 함정 선제 공격. 1. 방위성 방어. 선제 공격까지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일본에서도 이번 행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북한은 일본과 미국을 겨냥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죠. 바이든 한일 떠난 직후 북미사일 도발 ICBM 발사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직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 일련의 행동에 일본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본을 향한 북한의 의도적인 강력한 도발 행위 왜 지금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이딴 미사일 발사 비난한 일본 향해 난폭한 내정 간섭. 일본 프랑스 2+2 회담에도 미국 추종하다 이제는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합적인 이유였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 대해 역사 왜곡을 일삼은 일본을 북한 매체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후안무치. 남측 언론, 일본 내 시민단체 주장 전하며 비판. 북한은 용서할 수 없는 짓이라 규정하며 한국보다 더 강경하게 일본의 행위를 비판하곤 했는데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라프 솔치 총리에게 평화의 소녀상 철거 관련해서 요청한 사실이 퍼지자 기시다 독일 총리에게 소녀상 철거 요청했지만 반응 좋지 않아 산케이. 북한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야비한 행동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평생토록 후대에 남겨야 할 천인공노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며 인류의 수치 소녀상 철거 요청에 분노한 북. 이 사실에 대해 일본은 뼈를 깎는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독도에 관해서도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 북한은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북한, 일본 다케시마의 날에 영토 강탈 광기 비난. 독도에 관해서도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 북한은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의 독도 강탈 야망을 멈추고 억지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이를 숨기려고 하는 행동과 독도는 일본 땅 왜곡, 강화 1초 등 교과서, 일검정 교과서, 대다수 독도 일본 땅 역사 왜곡 더 심해져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에 북한은 분노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일본에 대해 최근 더욱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로카쇼무라 관련된 북한 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0년 지크프리트 해커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북한에 있는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불거졌던 문제인데요. 당시 북한이 소유한 기술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히트형 원심분리기 모델이 있는 것을 발견한 해커 교수가 북원심분리기 의혹 증폭 북한 측 관계자에게 질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북한 측 기술자는 네덜란드의 알멜로와 로카쇼무라 시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략물자 통제 문제 3단위북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본 제품 북한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일본산 레이더 기준기 등 확인.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과 일본 사이의 모종의 관계가 부각되었습니다. 일본이 북한 핵 건조에 상당 부분의 기술력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어났죠. 당연히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소문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고 로카쇼무라 핵기술 북유출 의혹 일본 거부로 현지조사 불발. 북한도 로카쇼무라 시설 외에 일본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아 루머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영상을 분석하던 전문가들 상당수가 일본 기업이 수출한 핵 관련 부품 영변 핵시설서 발견, 북한과 일본의 핵기술 연관성을 다시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오른 것이죠. 한때 북한 노동신문에서 대학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잠깐 등장한 군함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인 것이 발각된 것이죠.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RM에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는 UN 패널 보고서까지 등장하면서 일본이 북한에 핵기술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기업인 일본 동경진공이 개발한 유확산 펌프와 유회전 펌프가 북한에서 발견된 흔적도 일본 경제산업서 자료에 버젓이 실려 있는 것을 기자들이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안유엔이 일본의 핵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자 로카쇼무라 시설 시찰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찰에 실패했다는 점이죠. 일본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핵 기술을 수출했고 북한은 이 기술을 받아 핵을 만든 것인 셈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기술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
이를 본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결함 때문에 핵미사일 발사가 몇 년이 늦춰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에게 결함 기술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일본에게 분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강경하게 나오지 못한 것은 북한과 일본 사이의 핵 개발 관련성을 드러내면 일본도 타격을 입기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자 통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일본 극우 세력은 북한의 과격한 행동에 분노하며 이를 제대로 제압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훈련을 강화하고 극우 대약진 일본 평화헌법 개정 나서나 추가 무기 구입은 물론 평화헌법 구조 폐기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극우파의 준동과 더불어 아베 전 총리 세력도 재차 평화헌법 개정 의지, 다시금 평화헌법 폐지와 더불어 병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병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본이 나설 때라고 밝혔죠. 일본 오사카서 패트리언 미사일 훈련. 실제로 이번 회담의 주요 결과로 꼽히는 일이 바이든 대만 공격받을 땐 군사 개입일 군비 증강도 지지. 미일 첫 대면 정상회담.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인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동시에 북한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ICBM 도발, 방공식별구역 침범, 더 거세질 북중러 동시 위협.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으로 1자민당 5년 내 방위비 GDP 1% 2% 증액 정부의 제한키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은 기지로 한정하지 않고 지휘통제 기능도 포함 방위비를 증액하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평화헌법 안에서 추진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군비 증축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으나 지속적인 북한의 공격 때문에 군비 증강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북한과 뒤에서 몰래 맺었던 핵 관련 기술 전달이 자칫 잘못하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입장.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애매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한다면 군비 증강에 반대할 수도 없죠.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 관계없이 자민당 정권에서는 해상자위대 주력 함선을 북한 쪽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북한도 이에 맞서 미사일을 쏘겠다며 가만히 있질 않겠다고 하는데요. 한국, 일본,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갈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골이 깊어진 북한과 일본 사이가 과연 봉합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중간자적 위치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미워하는 동생이지만 남한테 지는 거는 싫다. 일본에 강격 대응하고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에서는 한국보다 북한이 더 강경하고 제대로 하고 있네. 한국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자꾸 약한 모습을 보니 일본, 중국이 만만하게 보고 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토와 국익이다. 경제는 단시각적인 이익일 수 있지만 역사는 장기적인 이익이다. 모든 일본 배는 우리 바다 침범 시 다 가라앉혀야 한다. 북한을 응원하지 않지만 이번같이 일본을 공격한다면 적극 응원한다. 이런 건 계속해라 북한. 종전선언이나 남북합의 같은 일본 재무장 명분을 크게 감소시거나 정치적 부담감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하나라도 달성하면 저 주변국들 악의 축허 원흉이자 주변국들 자유민주화 걸림돌인 일본 매우 무반성 식민국수 빚쟁이들이 몰락하는 것을 앞당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